네, 경상북도 경산에 마담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다방 내지 다방 마담 간첩이 침투했는데요. 독특합니다. 강철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이 북한 마담 간첩 주로 이거 다방에서 어떤 지령을 수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탈북자 뭐 주거지, 뭐 연락처, 뭐 활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집을 해서 북한 측에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다. 아, 지저분해진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옛날 레벨이 좀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졌다. 원래 이제 북한의 간첩을 파견하는 부서가요. 조선노동당 뭐 35호실 대연락부, 뭐 작전부 이런 이제 아주 거창하게 뭐 잘 훈련받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요즘 간첩은 약간 탈북자들 타깃으로 하는 약간 저질스러운 약간 그 369의 간첩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첩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인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의 일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는 한국에 온 탈북자도 자기네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걸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는 탈북자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북한 내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와해시켜서 뭔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다급함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방 마담 여간첩이 이번에 적발이 됐으면 이제 뭐 술집 마담 뭐 이런 간첩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이유가 원래 간첩은 아닌데 한국에 탈북해서 왔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하게 되면 너희 가족을 어떻게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뭔가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탈북자 본인도 이제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대한민국은 간첩질을 해도 별로 처벌이 없어요. 북한 같으면 바로 총살형에 처하는데 여기는 간첩했다가 잡혀도 뭐 금방 풀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가족은 협박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간첩질에 대한 뭔가 확실한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그걸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한민국 뭐 간첩에도 별로 뭐 큰 일이 아니니까. 저 다방마담 그 여간첩이 뭐 어떤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요즘에 김정은이 그 탈북자들을 활용한 공작을 좀 강화해라. 예를 들면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끌어와서 기사회견대 시키고 또 이제 뭐 그 탈북자 가족,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을 공개해가지고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망신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 정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 그걸 밝혀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가 밝혀지면 북한의 보위부에 정보가 가서 또 보위부가 연락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중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다방마담 저 여간첩이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봉사활동 하는 신문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니 여자 축구 뭐 응원단에서 뭐 남기고 이런 것도 그건 이제 취합한 정보를 이제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있는 간첩과 같이 연락을 해서 뭐 그러니까 축구 선수단이 올 때 접선을 해서 넘겨주라 이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월드컵 저 경기장 응원단에서 북한 쪽으로 여자 축구 대회 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모든 대회 뭐 이런 스포츠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소위 공작 활동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순수한 스포츠단이 아니고 거기는 간첩들이 섞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간첩들로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그 선수들을 하고 같이 온 인력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선수들을 감시하러 오는 거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간첩들하고 접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탈북자들 사이에 탈북을 가장한 간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서울시 직원 아니었습니까? 그 서울시 직원이 국내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그 탈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북한에 넘겨줬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주는 우리의 사법부
이런 그 허술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를 어떻게 지금 지하에서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찾아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깝깝한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이 권력을 잡은 뒤에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탈북자 수가 훨씬 줄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기존 탈북자들을 보복을 하려는 건지 지금 이 김모라는 이 여인도 뭐 다방, 식당을 전전하면서 한 게 뭐냐면 최근엔 탈북자 28명의 인적 사항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북한 연락책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락책이 왜 그러면 이 탈북자들의 정보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 같고 또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조명철 의원의 뭐 형인가 동생인가도 나오고 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이런 것도 방송한 걸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어쨌든 간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압박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물리적으로 이제 뭐 이 협박도 하지만 또 테러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강철환 기자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잡아도 풀려나고 또 일단 형을 받아도 몇 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방의 레이지, 다방 마담이 이번에 여관처벌로 체포가 됐는데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그럼 군사 주요 시설 근처에 다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다방이나 술집 종업원 채용할 때 이런 신분 검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하기 침투하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 군 장성이라든지 고위급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 정부 기관들이 있는 그 옆이라든지 그런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간첩들이 많겠는데요. 이게 걸린 게 이거라서 그렇죠. 원정아가 또 이런 거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탈북자 간첩도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탈북자 간첩보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고정간첩, 자생간첩들, 자생간첩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그 이제 북한이 필요한 정보는 탈북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곳이고 그 외의 정보들은 사실은 남한 내 간첩들을 활용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증언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알고 있는 한 그 대한민국에 약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연히 김정일의 사무실 옆을 지나가다가 그 김정일 책상이 이제 비어 있어서 김정일이 그 사무실에 없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자기가 책상을 봤더니 바로 그 책상 위에 그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자세하게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청와대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그 언제죠? 저 좌파 정권 때였죠, 그때는. 근데 그게 다 올라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약 5만 명의 간첩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이 시정 질의를 하시면서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내에 약 2만 명의 간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숫자도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황장엽 선생이 내려왔을 때에 그때 뭐 5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얼마나 드나들기가 쉬워졌습니까? 그러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줄어들 리도 없고 또 이미 80년대 말기에 그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고정간첩 라인이 2만 8천 명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전에 그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 어마어마하게 암약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주 뭐 특별한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2만 8천 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하여튼 간첩이 만 단위 숫자로 어마어마하게 고정 간첩이 많다는 거 잘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방송 황금펀치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369의 간첩들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첩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인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의 일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는 한국에 온 탈북자도 자기네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걸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이 많은 이유는
탈북자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북한 내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와해시켜서 뭔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다급함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방 마담 여간첩이 이번에 적발이 됐으면 이제 뭐 술집 마담 뭐 이런 간첩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이유가 원래 간첩은 아닌데 한국에 탈북해서 왔는데 네. 북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일을 안 하게 되면 너희 가족을 어떻게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뭔가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탈북자 본인도 이제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대한민국은 간첩질을 해도 별로 처벌이 없어요. 북한 같으면 바로 총살형이 처하는데 여기는 간첩했다가 잡혀도 뭐 금방 풀어나고 그러니까. 네, 경상북도 경산에 마담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다방 내지 다방 마담 간첩이 침투했는데요. 독특합니다. 강철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이 북한 마담 간첩 주로 이거 다방에서 어떤 지령을 수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탈북자 뭐 주거지, 뭐 연락처, 뭐 활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집을 해서 북한 측에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다. 지저분해진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옛날 레벨이 좀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졌다. 원래 이제 북한의 간첩을 파견하는 부서가요. 네. 조선노동당 뭐 35호실 대연락부, 네. 뭐 작전부 이런 이제 아주 거창하게 뭐 잘 훈련받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요즘 간첩은 약간 탈북자들 타깃으로 하는 약간 저질스러운 약간 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하나는 깝깝한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이 권력을 잡은 뒤에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탈북자 수가 훨씬 줄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기존 탈북자들을 보복을 하려는 건지 지금 이 김모라는 이 여인도 뭐 다방, 식당을 전전하면서 한 게 뭐냐면 최근엔 탈북자 28명의 인적 사항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북한 연락책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락책이 왜 그러면 이 탈북자들의 정보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 같고 또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조명철 의원의 뭐 형인가 동생인가도 나오고 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이런 것도 방송한 걸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어쨌든 간에 탈북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압박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물리적으로 이제 뭐 이 협박도 하지만 또 테러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강철환 기자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잡아도 풀려나고 또 일단 형을 받아도 몇 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거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방의 레이지, 다방 마담이 이번에 여관첩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그럼 군사 주요 시설 근처에 다방, 그렇죠. 북한 남북 쪽으로 여자 축구대회 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모든 대회 뭐 이런 스포츠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소위 공작 활동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순수한 스포츠단이 아니고 거기는 간첩들이 섞여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간첩들로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그 선수들을 하고 같이 온 인력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선수들을 감시하러 오는 거다. 정보 요원이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이 사람들이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간첩들하고 접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때 나눈 적이 그렇죠. 있는데 저는 이 탈북자들 사이에 탈북을 가장한 간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가 그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데 많이 알려져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잡아내
지난번에는 서울시 직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 서울시 직원이 국내에 있는 그 서울시에 있는 그 탈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북한에 넘겨줬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고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주는 우리의 사법부 이런 그 허술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뭘 어떻게 지금 지하에서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가족을 협박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간첩질에 대한 뭔가 확실한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그걸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한민국 뭐 간첩에도 별로 뭐 큰 일이 근데 아니니까. 저 다방마담 그 여간첩이 뭐 어떤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요즘에 김정은이 그 탈북자들을 활용한 공작을 좀 강화해라. 예를 들면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끌어와서 기사회견대 시키고 또 이제 뭐 그 탈북자 가족,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을 공개해가지고 소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망신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 정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 그걸 밝혀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가 밝혀지면 북한의 보위부에 정보가 가서 또 보위부가 연락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중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다방마담 저 여간첩이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봉사활동 하는 신문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니 뭐 여자 축구 뭐 응원단에서 뭐 남기고 이런 것도 그건 있었다면서요. 이제 취합한 정보를 이제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있는 간첩과 같이 연락을 해서 뭐 그러니까 축구 선수단이 올 때 접선을 해서 넘겨주라 이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네, 월드컵 저 경기장 응원단에서